모네라는 작가가 그렸던 해돋이 인상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부터 인상파라는 용어가 시작이 됐어요. 인상파라는 명칭이 생긴 것도 비아냥거림의 결과로 생겨진 이름인데, 그게 이제 미술사에 굉장히 나중에 중요한 그런 입장이 되었죠. 본격적으로 인상주의에 돌입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광파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그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빛과 광선을 포착하는 일이 인상파 작가들에게는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물가에 비춰지는 어떤 뭐 물의 움직임이라든가 또는 뭐 안개라든가 또는 뭐 이런 그 빛의 움직임 같은 것들을 빨리 포착하는 그런 일들에 이제 초점을 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그늘 속에 들어있는 인물을 저런 식으로 이제 포착을 하는 그런 이제 작업들도 있는데, 어쨌든 인상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빛과 색, 외광, 그 다음에 물과 공기 이런 것들, 아주 유동적이고 변화무쌍한 그런 것들을 포착해내는 일이 주된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그 일은 과거처럼 외부 자연 대상을 잘 묘사해서 그려낸다거나 이런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망막상에 그 포착되는 감각을 순간순간 빠르게 그것을 담아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가 발명된다거나 광학이나 색채학이라든가 이런 이론들이 발전이 되면서 작가들은 그런 것들에 의거해서 새로운 작업을 이제 시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외부 이전처럼 외부 자연 대상을 잘 그려내는 일이 미술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는데 과감히 그걸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외부 자연 대상을 잘 묘사하는 그림처럼 보이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작가들의 경우는 외부 자연 대상을 잘 묘사하는 게 아니라 외부 외광에서 보여지는 색 자극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포착하는 일, 그게 더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나무를 만약에 그린다 그러면 나무를 나무답게 잘 묘사하는 일, 이게 주된 관심사였다면 나무 위에서 관찰되는 빛의 변화, 색의 변화, 이것 자체를 포착하는 일, 그게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그럼 뭐 다르다는 거야? 차이가 난다는 거야?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전에는 작가들이 외부 자연 대상을 잘 그려내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었는데 작가들이 그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외부 자연 대상을 잘 그려내는 일을 포기하면 새로운 이제 관심사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미술은 잘 그려내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이 더 중요한 일이 되었다. 이제 그런 첫 계기가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상파 그림을 보면서 밝은 색으로 외부 자연 대상을 이전의 작품보다 잘 그려낸 작품이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인상파를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그런 이제 이해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상파 작가들은 외부 자연 대상을 잘 그려내는 것보다는 자연 대상에서 벌어지는 색이나 빛의 자극을 순수하게 빨리 포착하는 일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 대상에서 빛이, 색이 어떻게 자연 대상을 구성하고 있고 시간에 따라서 빛이 어떻게 변하면서 그 변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빨리 잘 포착하는가, 이게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제일 먼저 인상파라는 명칭이 생긴 거는 모네라는 작가가 그렸던 해돋이 인상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부터 인상파라는 용어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네는 잘 보시면
예전의 작가들 같으면은 저렇게 그 붓자국 몇 개로 쓱쓱쓱 그려가지고 해돋이를 저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그 해돋이 장면이 굉장히 아주 현란하고 오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려내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아마 들었을 텐데 이건 뭐 그냥 한두 시간 만에 쓱쓱쓱 그려낸 거죠. 왜냐하면 저 해돋이 그 순간을 빨리 포착해서 그려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해돋이가 벌어지고 있는 그 시점에 인상을 포착해서 그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비평가들이 아유 그걸 그림이라고 그렸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비아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인상파라는 명칭이 생긴 것도 비아냥거림의 결과로 생겨진 이름인데 그게 이제 미술사에 굉장히 나중에 중요한 그런 입장이 되었죠. 그러니까 미술사에 나타나는 그 유파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거 초기에는 약간의 비아냥거림의 대상에서부터 비롯된 이름들이 많아요. 인상파도 이제 그런 일환이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들의 관심은 예전의 작가들처럼 잘 묘사해서 뭔가를 그려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른 시간에 그 빛의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색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착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루앙 대성당이라든가 또는 뭐 역의 아침에 그 증기가 나오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또는 뭐 깃발 아부끼는 그 거리 풍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순간적으로 포착을 해서 색점으로 빨리빨리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앙 대성당 작품은 그 똑같은 대상을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빛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캔버스를 여러 개를 이렇게 쭉 늘어놓고 계속 시간의 변화를 따라서 포착하면서 그림을 완성해내는 이제 그런 제작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이런 게 이제 장래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그 건초 더미를 시시각각 어떻게 변하는지를 포착하는 일, 이런 게 이제 인상파들의 주된 관심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설명을 좀 복잡하게 드렸는데 인상파에 오게 되면 저 화면을 조금 더 이렇게 확대를 한다고 마냥 가정을 해보시죠. 더 가까이 돋보기로 화면을 확대를 해보면은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면 그냥 색점일 뿐이에요. 예전의 작가들은 색점이 아니라 뭔가 색을 칠해가지고 뭔가를 그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분들의 경우는 그리지 않아요. 그냥 점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대를 해서 보면 이게 그냥 점이고 추상화 같은 그런 화면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지점에 오게 되면 인상파가 저기서부터 이제 화가들이 영향을 받는데 결국은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대상을 잘 묘사하는 게 아니라 색의 변화를 잘 포착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새로운 미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한 그런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작업들을 보시면 똑같은 대상인데 시간에 따른 빛의 변화 이런 것도 있고 공기와 물의 어떤 그 사이에서 오는 광선의 어떤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착이 되는 거죠. 모네의 수련 연작이 있는데 수련 연작을 좀 더 화면을 확대해 보면 그냥 추상화지 뭐 수련을 그린 그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상화가 인상파로부터 추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그 배경에는 인상파 작가들이 화면을 이런 식으로 인식한 부분에서부터 추상화가 비롯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조금 이국 풍경이기도 한데 일본의 어떤 그 자포니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문화가 굉장히 인상파에 영향을 미쳐서 색채뿐만 아니라 구도 같은 것도 서양의 구도랑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어떤 구도라든가 독특한 구도들이 이제 쓰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상파는 어쨌든 이런 형태의 이전 그림과는 다른 그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인상파라고 하는 이 화파들은 인상파 작가들이 추구하던 제작 태도보다 좀 더 과학적인 태도로 작품을 제작을 합니다.